안녕하세요. 뻔뻔한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극적인 소식이 들렸죠.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됐습니다. 요거 법사위를 통과한 건데 2월 혹은 3월 초에 이제 본회의 통과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2월 말쯤에 이제 완벽하게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3차 개정안인데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자사주 소각의 길을 열었다. 이거 부동산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파트 시장 자금 상황 안 좋죠. 대체적으로 지금 다 빠져나가려는 지금 분위기, 폭풍 전야와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로 이 부동산 진입하기 위해서 대기 자금들 이제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아파트 쪽으로 가려다가 지금 금융시장 쪽으로 지금 흘러갑니다. 근데 이런 방향을 더 급속도로 가속화시킬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얘기는 자사주 소각. 결국 이 자사주 소각이 주주에게 굉장히 유리하죠. 일단 주당 순이익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 한마디로 주가가 전반적으로 고점 지향이 됩니다. 오늘 5,800선 넘었습니다. 코스피가. 이제 6,000피를 앞두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5,000피는데도 6,000피는 절대로 되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예상을 내놨지만, 가장 단기적인 어떤 이 쾌속적 궤적을 보이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금융시장이 계속적인 상승세를 구가하게 된다면 결국 아파트 시장 가뜩이나 지금 규제로 말미암아 대출 또 금리 모든 부분들이 아파트 시장의 가격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내리누르고 있는 그런 이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반대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은 엄청난 또 호재를 맞이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6,000피를 뚫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6,000피는 엄청난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작년 전반기만 해도 2,000피가 깨질 거다. 그래서 결국 이제 1,000대로 내려간다라는 엄청난 공포가 있었죠. 이 공포감 때문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금융시장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쪽 깃발 꽂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 끌어다가 연끌까지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지금 이제 6,000피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건 뭐 기가 막힌 엄청난 자산시장의 모멘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무조건 1년 내에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소각 여부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또 결정적이죠. 아무리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주주의 이 의사발언권, 권리가 확대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전에 이 한국 주식시장이 투명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 대주주의 횡포랄까요. 그만큼 이 소액주주는 거의 뭐 이제 거의 존재감이 없는 투명 인간과 같은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근데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개인의 주가가 또 올라가고, 또 이 소각 여부를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의결권을 또 행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주주 권리는 뭐 엄청나게 확대되는 효과가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상법 3차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이게 국내적인 사건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해외에서도 한국 시장의 투명한 어떤 주식 시장, 얼마나 법적인 탄력성과 속도감을 가지고 잘못된 관행들을 뜯어 고칠 것인가 관망하고 있었거든요. 해외 자본이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선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돼버리면 더욱더 속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반대적으로 아파트 시장은 굉장히 위축된다. 지금 호가를 1, 2억, 지난주에 설 전에만 해도 1, 2억 내렸었는데 지금 이제 3, 4억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요거 급격하게 빨라질 가능성도 많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 코스피가 5,800선을 뚫어버렸는데, 어제 나스닥이 마이너스 0.5 정도 빠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제 알파노, 코스피는 마이웨이 각자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스닥하고는 완전히 이제 다른 길을 가고 있다. 2.31% 올랐습니다. 제가 한국이 세계 금융의 허브가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니까 비웃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충분히 객관적 이 상황으로 볼 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올 수 있다. 한국 주식시장이
이게 6,000피 넘어서 10,000피로 간다는 생각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근데 지금 뭐 코스닥도 지금 1,100선, 여기 이제 3,000선을 지금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펀드 150조 지원해서 이제 압도적인 코스닥 이 지지 양상 굉장히 더 속도를 더해갈 것이 이제 분명해 보이고요. 이렇게 코스피 5,800선을 넘어서 6,000선 거의 코앞에 와 있고요. 금융시장의 이 상승은 굉장한 한국 실물 경제의 분기점, 모멘텀이 될 게 분명합니다. 동시에 제가 이렇게 초반에 오늘 상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을 원안으로 한 전체적인 주주 권리의 어떤 확대, 이건 이 한국 주식시장에 엄청난 획을 긋는 사건이다. 결국 주식시장 자체가 투명해지기 때문에 해외 자본이 들어올까 말까 들어올까, 이렇게 망설였던 모든 스탠스가 정말 적극적인 어떤 투자 형태로 주식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갯벌 장세, 부동산 시장의 아파트 자금 흐름은 굉장히 안 좋아질 전망 많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거의 바닥 찍고 있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는 거래가가 거의 뭐 떡락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현금이 돌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자금은 극도로 상당히 갯벌 장세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 오늘 2월 20일 서울의 충격적 매물 증가폭 64,000건, 62,000건에서 연휴 동안 왔다 갔다 했었는데 결국 오늘 65,000건으로 팍 하고 그냥 본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넘버링은 결국 7만 건, 8만 건으로 갈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고 결국 가장 심리적 저지선이라 할 수 있는 10만 건을 찍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매물 이 폭증은 결국 거래가 폭락이라는 상반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 아무리 매물 상황이 뭐 엄청난 이 폭증 상황이라 하더라도 매매가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부동산 호재가 많았다. 왜냐하면 대기 자금 수요도 어떻게 해서든 내 집을 빠른 시일 안에 살려는 어떤 수요들이 가득 찼었고,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 시장에 흘러가고 있는 유동성 흐름 자체가 굉장히 풍부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현상들이 지금 이전과는 다른 매물 폭등 현상이 거래가 폭락 현상, 반대적인 어떤 현상으로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물 증가는 곧바로 거래량 감소로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거래량 감소는 그 즉시 거래가 하락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연쇄적인 어떤 톱니바퀴 착착착착 맞물리듯이 부동산 지형도가 옛날에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가 의지를 갖고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SNS를 통해서 불을 뿜는 부동산 개혁 그 안을 계속해서 내고 있기 때문에 속도감이 뭐 미친 듯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거고, 결국 이런 거래가 하락은 전체 부동산 미친 상승률, 우리가 미친 집값이라 하죠.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는 집값의 정상화를 이룰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집값의 정상화는 이렇게 뭔가 하나의 어떤 단편적 사실을 뭔가 이뤄놓고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가 연쇄적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집값이 상당 부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건데, 결국 이제 매물 증가, 거래량 감소, 거래량 감소는 즉시 거래가 하락. 결국 전체 부동산 지형들을 집값 정상화라는 큰 그림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설 지나면서 집 팔겠다고 나선 집주인들 지난주까지는 호가를 1, 2억 정도 낮췄습니다. 근데 급격하게 지금 방향을 선회하고 있고요. 3, 4억 정도로 두세 배 지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배팅이 옛날에는 계속해서 올리는 거였는데 이제 배팅 자체가 완전히 이제 컬러가 달라졌죠. 계속해서 내려야 됩니다. 내리지 않고서는 탈출장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집주인들이 굉장히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랑 마찬가지죠.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 이거 양도세 때려 맞을 수 있다라는 엄청난 지금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투매에 나서는 어떤 가격 조정기 양상도 지금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배팅이 역으로 역류 현상을 일으켜서 급격한 호가 조정세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급격하게 집값이 올랐던 지역들, 마포구 같은 경우 매물 폭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700건에서 1800건이 넘버링이 바뀌고 있죠. 그만큼 급해진 집주인들의 어떤 심리적 양상을 숫자를 통해서 고스란히 읽을 수 있다. 서대문구 역시도 매물 폭증 현상이라는 넘버링이 이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2월 19일 날 1600건에서 2월 20일 1700건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넘버링이 바뀐다는 얘기는 그만큼 집주인들이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라는 심리적 이 기저의 움직임을 읽을 수가 있는 거고, 강서구 매물 폭증 현상. 강서구는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2월 19일 날 2600건이었는데 지금 2월 20일 2810건으로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주하는 양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결국에 가서는 이거 지금 6% 증가했는데 이거 10%, 20% 증가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강서구는 특별히 비강남권 중에서도 은평구를 중심으로 해서 신축 뉴타운, 얼마나 아파트 값이 기가 막히게 올랐던 그런 곳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집값 펌프질에 대열에 이탈하지 않고 꾸준하게 집값이 굉장히 올랐던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총 매물수도 뭐 굉장히 많이 지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양천구도 뭐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지역이었고, 2월 19일 날 1800건에서 2월 20일 1900건으로 1000건 이상이 폭주하는 그런 어떤 양상을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강동구도 무시 못하죠. 일단 강동구 작년까지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나름대로 있어가지고 신축 매물량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신축 프리미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붙어가지고 올림픽 파크포레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0억을 뚫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 둔촌주공 역시도 상당 부분 하방 압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요. 2월 19일 날 3100건에서 2월 20일 3200건 양상으로 지금 매물 증가 폭주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파구도 역시 회전율이 가장 높은 강남구 아파트들이 포진해 있는 그런 곳인데 매물 증가 현상 2월 19일 날 4600건에서 넘버링 바뀌죠. 4700건으로 뛰어오르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서울의 마포구, 서대문구, 강서구, 양천구, 강동구, 송파구 등등에서 단기적인 어떤 집값 양상이 굉장히 컸던 이 지역들이 매물 증가가 숫자가 바뀔 정도로 굉장히 급한 속도로 쓰나미처럼 매물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결국에 가서는 이런 어떤 전조 증상은 결국 거래가가 굉장히 급속하게 내리꽂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사실을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급매를 내놓아도 이제 더 이상 팔리질 않아요. 집주인들 이제 당황하죠. 옛날에는 그냥 그래도 마포구, 뭐 강서구, 그리고 송파구 쪽 아파트 내놓기가 무섭게 집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안 팔립니다. 이 집주인들 점점 당황해질 수밖에 없고, 얼마나 지금 집값을 내려야지 매수세가 좀 호감을 가질 수 있을까? 복잡한 계산이 정말 매도세와 매수세 사이에 어떤 팽팽한 긴장감 흐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기승전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헬리오시티가 금매 4억을 낮추는 것들이 빈번하게 지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거 5천만 원 내리는 것도 없었습니다. 헬리오시티가 그 정도로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올랐기 때문에 40억 간다는 말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4억 내렸다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집어가던 이 매집 현상 완전히 사라져가고 있고, 오늘 헬리오시티 7억 6천 거의 이제 8억 빠졌다는 소식도 이제 들려오고 있고요. 지금 다주택자들은 아주 중요한 고비에 지금 놓여 있다. 집을 매도할 타이밍을 지금 잡고는 있지만 아무리 매물을 내가 이 적정가라고 생각해서 내놨는데 이 매수세가 집어가지 않으면 이 매물은 이제 콘크리트처럼 그냥 꽉 굳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어떤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이 헬리오시티 31억 4천에서 23억 8,200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거는 굉장한 어떤 시그널이다. 2월 12일 거래가 나왔는데, 송파구의 지금 거래량 보시면 49건으로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그만큼 매물이 송파구에서 많이 튀어나와도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헬리오시티처럼 거의 8억에 가깝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짝짝짝 뭔가 이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동구 역시도 마찬가지죠. 강동구도 43건에 그치고 있고요. 강동구의 대표적인 대장단지 올림픽 파크포레온 역시도 41억 9천에서 38억 3천 1월달 거래입니다. 올림픽 파크포레온 역시도 실거래가에서 최고가만 찍었지 이렇게 38억 3천 정도 내리는 가격 하락 영상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그냥 노멀한 어떤 현상이 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집값 하락 양상이 지속이 되고 있고, 이런 의미 때문에 지금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도 강남 같은 경우에 45억 하던 게 지금 엊그저께 17억 정도 됐었는데 더 내려갔습니다. 15억까지 떨어졌어요. 자, 45억 하던 아파트가 15억까지 떨어졌다. 30억이 지금 빠지고 있는 거죠. 예. 그만큼 지금 강남도 굉장히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다주택자들이 빼곡하게 꽂아놓은 자기 집 시세 차익이 가장 높은 거를 이제 먼저 골라서 빨리빨리 팔아야죠. 또 이제 가격이 얼만큼 시장에서 순응할 수 있느냐, 수긍이 갈 수 있느냐의 어떤 이 차원에서 가격이 나오느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다주택자들의 기준하고 실수요자들의 기준은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갭이 커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 근데 실상은 강남부터 지금 식어가고 있는 거고, 가장 핵심 상승지에서 지금 이상기류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도미노 가장 앞자리에 선 집값들이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뒤로 받치고 있던 비강남 집값은 정상적인 가격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보이는 집값 자체도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회귀한다면 이제 시장 자체가 너무 올라친 가격 때문에 수요자들이 접근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차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자, 강남구 청담 노엘이 28억 8천 떨어졌었고요. 구현대 2차가 14억, 현대 1, 2차가 9억, 신현대 11차가 8억, 역삼 럭키가 7억 5천 떨어졌습니다. 거의 9%에서 많게는 42%까지 지금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서초구 신반포 2차 19억 5천, 레미안 퍼스티지 10억 5천, 아크로 리버뷰 8억 정도, DH 방배 7억, 서초동 동아타워 역시도 5억 2천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초동 역시도 굉장히 좀 하락폭이 큰 걸 볼 수가 있고요. 송파구 올림픽 패밀리가 14억 8천, 롯데캐슬 골드가 8억 5천, 헬리오시티 오늘 7억 6천 찍었습니다. 하락. 이거 굉장히 큰 시그널이다. 왜냐하면 헬리오시티는 모든 서울 아파트의 풍향계가 되기 때문에. 리센츠 6억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남, 서초, 송파, 강남 상고가 확실하게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이상기류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게 다주택자들 보기에는 이상기류지만 무주택자들 보기에는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다. 관점의 차이죠. 예. 이런 엇갈린 관점이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대통령 스스로도 집은 투자 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입니다 라고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어찌 보면 30년 동안에 잃어버린 정상가를 좀 회복하기 위한 굉장히 각고의 어떤 이 노력을 하면서 시장의 정상화, 현실화될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지금 의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사실. 결국 지금 정부에서도 이 집값 자체를 그냥 가만히 방치했다가는 지금 오늘 한국은행에 나온 가계신용 보십시오. 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이 1978조 원입니다. 와, 어마무시하죠. 네. 여기에 주담대가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어마무시할 겁니다, 여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대출 받는 데 있어서 사업 대출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가계신용 대출이니까 대체적으로 7, 80%는 다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는 얘기죠. 1978조. 이거 그냥 방치했다가는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그 오른 집값 따라가기 위해서 대출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폭발력 있는 또 대출 증가 양상이 지속이 되면서 결국 집값 상황은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런 리스크는 고스란히 한국 경제가 다 떠안을 가능성이 높고, 금융시장 오늘 5,800피 찍으면 뭐합니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면 이거 고스란히 쓰나미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가계신용이 그동안 부동산 쪽 자금 쏠림 현상이었고, 다행인 건 주식의 이 반등으로 인해서 이런 쏠림 현상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고 있죠. 금융 머니무브로 이어지고 있고요. 부동산 쪽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 신용 이 잠정 1978조 원의 이 파괴력은 결국 가서는 이 잘못된 가치 왜곡에 기반한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몰아닥칠 그리고 불러올 엄청난 이 리스크는 한국 경제가 도저히 감당 불감당이죠. 그래서 정부가 칼을 빼든 거고 결국 빨리빨리 이 최고가를 찍었던 99억, 서초구에 96억, 리센트 47억 했던 이런 아파트들이 정상가로 회귀해야만이 다 거품 아닙니까? 거의 100억에 가까운 아파트들. 누가 삽니까, 이거? 못 사지. 정상가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일 때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 생태계는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이 분위기를 고스란히 지금 경기권에서는 지금 8억 5천, 용인시 기흥구, 수원시 영통구 6억 4천, 광명시 6억 3천, 남양주시 5억 8천 떨어지듯이 거의 뭐 50%까지 떨어지는 곳들도 이제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상당히 앞으로의 집값 양상을 선제지표로 경기권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차 하락 시기에도 고스란히 이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인천도 마찬가지고. 거의 뭐 반토막 나듯이 집값이 날아가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연끌 받으신 분들은 정말 좀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국채 10년물이 뭐 요지부동입니다. 국채금리가 이렇게 한국 국채 10년물도 그렇고 일본 국채도 그렇고 국채금리는 결국 주담대 금리를 끌어올릴 거고 환율이 지금 안정적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이 환율 부분도 이제 1,400원대가 이제 노멀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국채금리와 더불어서 주담대 금리는 갈수록 더 연끌하신 분들 지금 뭐 7%의 금리가 육박되고 있고 5년 전에 1, 2%의 금리를 쓸어다 담았는데 2021년 고점의 집값 물린 연끌 아파트들은 거의 속수무책으로 금리 압박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공포 그리고 동시에 집값 하락에 대한 공포 혼합형 금리 끌어다 쓴 사람들은 7% 금리 리세팅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이 더 올라가면 이게 다 커버리지가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면 엄청난 압박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이 무주택자나 실수요자 되시는 분들은 집값 조정기가 급격하게 찾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잘 지켜보시면서 기다리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래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던 이 사실입니다. 이건 결국 부동산 시장하고 직결돼요. 지금 금융시장 쪽으로 흘러갔던 머니무브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 주주들의 주가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연계되는 어떤 이 영향들이 계속 물고 해서 결국에 가서는 집값 정상화라는 집값 하락 양상은 더 가속화될 전망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빰빠라먹도빵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